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공예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벌써 세차 이야기 40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했던 부지런히 해가지고 무슨 내용 많이 올렸네요. 이거 뭐 일하면서 참 올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도 폴딩도가 닫아야 되고, 아까도 제 아내가 나와서 막 수돗물 털고 해서 영상 찍어야 된다 하니까 인상을 빡 썼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40편에는 좀 우리가 이게 새로운 그 실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늘 실내 클리닝, 토탈 클리닝, 유튜브 채널만 봐도 전국의 실내 클리닝 마스터들이 보여주는 채널,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 세차 요정 밑돌새님 좋댔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35살. 그런 영상에다가 우리가 또 다른 외국인들의 디테일링,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런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분류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제 고객님 차의 어떤 특징들이나 그분이 원하는 이슈를 잘 이해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드릴 차량은 2014년식 산타페 DM입니다. 이 차는 제 지인이거든요. 원래 저쪽에 고향이 몰도바인가 어디 저쪽 우크라이나 밑에 어디 쪽 사람이고, 원래 이제 러시아 또 이주해가 살다가 지금 건방에서 이제 작은 바를 운영하는데, 이 차도 살 때 그때 외국인 신분이고 해서 힘들어서 제가 이제 뭐 딜러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캐피탈 연결시키고, 가게 사업자부터 뭐 전세 뭐죠? 집 전세 계약서까지 다 밀어 넣고 해서 이 차를 이제 그때 할부 구입한 건데, 그냥 탈만한데 차를 또 새로 신청해서 3월 1일 날 TM 23년식이 나온답니다. 4,100만 원짜리를 다 할부로 갚을 거고 캐피탈로. 문제는 이 차는 그 애완견 슈나우저 2마리를 거의 9년, 10년 동안 태운 차입니다. 자, 제가 이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도 결국은 제가 벵갈 고양이로만 시작했다가 이제 세차를 또 붙였는데, 어떤 분들은 반려묘 고양이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도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은 또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이제 뭐 개인의 삶의 방식의 취향인데, 우리가 차를 또 이렇게 타는 이유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애완용으로 거의 사용하는 목적인 차들은 사실은 차를 새로 구입하고 바꾸지 말고 타던 차를 그냥 그 상태로만 해서 그냥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 차를 팔아야만 새 차를 받기 위한 계약금을 1200, 1300을 내는데, 이 차를 만약에 지금 당장 저번 주부터 팔라고 애를 써보지만 이걸 중고차 딜러들이 이 차를 보고 짱구를 더 돌립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만이다 하면 그래서 900으로 내라 안 칩니다. 이거 왜? 양쪽 옆유리 4개, 강아지 슈나우처 스크래치 발톱에 썬팅 다 나갔고, 그리고 도어 트림의 상부에 우리 이제 도어락 이쪽으로 있는 약간 이런 좁은 부분들도 거의 뭐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뭐 대시보드 쪽에는 뭐 스티커 자국, 보조석 대시보드에는 에어백 닫줘야 이제 그 개가 긁은 자리인데 그냥 우리가 사람 손톱으로 긁은 그런 형태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얘기를 듣고 이걸 몇 달 전부터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몇 번 물었는데, 지인이고 또 아내가 또 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뭐 요령껏 이 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았을 때 좋은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광택을 돌리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추가될 거는 일단 그겁니다. 단지 그냥
후드 스크래치 많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차 광택을 사실은 도어 쪽에는 스크래치들 안 나는 편입니다. 이 후드 본네트에 비해서. 이게 또 차의 정면 얼굴이고 많은 데미지를 입고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이 친구가 사실은 저 길가에 세차하는 아줌마들한테 2만 원 주고 차를 맡긴다고. 그 아줌마들이 결국은 요즘은 소문대로 가지고 드라잉 타월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우리 몸박는 수건이 걸레가 된 상태를 닦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길가에 그 세차 아줌마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용돈벌이 하는 아줌마가 평생 직업대가 그렇게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따로 돈을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냥 기스 잡아주는 정도로만 시계 한번 밀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상품이 되게 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쭉 한번 이렇게 일단 보는데 조명 안에 들어오면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만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차 문을 열면 어제도 아까 앞편에 39편에 스파크 차량 과유 불급 스파크 차량 냄새는 결국은 복합적인 작업으로 해야만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힌다. 이 차는 결국은 시트 다 드러내고 토탈 클리닝 중에 딥으로 들어가면 딥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 외국 영상, 밑돌 새님 영상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딥인데 그거는 이제 초강력 울트라 딥이죠. 울트라. 그건 완전 스펙타클 딥이고 일반적으로 실내 클리닝에서 한 번만 더 접어 들어가는 게 토탈 스팀 딥 클리닝입니다. 그래서 냄새까지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의 냄새까지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 돌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2차 스케줄은 내일까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원래 4시 약속했다가 다시 6시 했다가 7시 했다가 7시 반에 했다가 결국은 이야기까지 하고 시간이 지금 9시 반이 됐는데 일단은 내일 작업에 준비될 수 있는 상황들만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다른 특별한 거 없고 그 1인 운행차라서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보고 이것도 어느 정도 누가 봐서 싫지 않게 제가 이렇게 딱 작업을 할 겁니다. 하고 여기 보이는 스크래치 이게 다음 편을 봐서 2차 완성도를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타시다가 이 본네트 쪽에 이렇게 상해지면 세차 예약할 때나 이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주고 맡기시면 됩니다. 전체 광택을 하고 하면 견적도 당연히 많이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면 광택 일반 유리막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차 소형 이것도 이제 제가 가격을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흐름에서 낮추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걸 제 상품을 만들든지 할 건데 저는 이런 차가 만약에 광택을 부르면 결국은 작년 재작년 이제 산타페 TM의 도장면으로 나오던 그 이전에는 전부 가니시잖아요. 가니시 클리닝 코팅까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리고 유리 전체 유막 제거, 유리 발수 코팅, 그리고 광택 도장면 전체,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차 안에 실내 내부 일단은 클리닝 케어. 실내 클리닝은 아니지만 그 차가 일반적인 세차를 어느 정도 하든 약간 못하든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는 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이 일반적인 데서 부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죠. 그 패키지가 사실은 조각조각 내면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걸로 그렇게 상품 만들어서 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본네트만 이렇게 해서 제가 해준 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흰 차도 마찬가지고 흰 차도 스크래치가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도 사실은 흰차 주유소 기계 세차 그 다음에 셀프 급하게 옛날 솔질 하듯이 막 밀고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이 짙은 색은 더 심하게 보이죠.
그래서 본네트 광택도 따로 필요하면 세차 맡길 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항상 내가 설명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바코드 찍어서 이거 출고될 때 필요한 차 정보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전국에서 만약에 뭐 특별하게 개를 뭐 큰 개, 레트리버, 라브라도, 뭐 진도, 세파트 이상 차에 태워서 개들이 나쁘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소형견인데 슈나우저처럼 성격이 그냥 막 지랄발랄하고 좀 그런 스타일 강아지들은 차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 내일 모레 다음 차 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내가 막 농담을 했어요. 그냥 뒷좌석에 천막을 치고 그물을 쳐라. 이제 자기 혼자 타고 그냥 죽을 때가 탈 것 같으면 남 의식 안 하면 뭐 사람보다 자기 강아지 2마리가 더 좋은 건 맞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니면 대한민국 세차업을 하시는 분 중에 옛날 손세차부터 제일 싫어하는 매트입니다. 현대기아 순악질 매트. 이 공짜로 새 거 줘도 안 가져가는 매트. 공짜로 주면 한 일주일은 한다는 걸 쓸 거예요. 아, 카메라 기능에 냄새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냄새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양자 물리학 안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이 되면 냄새를 어떻게 한다. 이거 뭐 냄새를 냄새가 나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상상만 하세요. 우리 후각이 기억하면 뇌에서 그 후각의 그 감각을 통해서 반려견 냄새가 차 안에 이렇게 개들의 냄새가 어떻다, 개집의 냄새가 어떻다, 개 몸의 냄새가 어떻다는 거를 떠올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 차는 문을 열면 이렇게 정품 시트커버를 보호하려고 이런 걸 해놨는데, 뭐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어차피 다 뜯을 거고, 이거 어차피 다 뜯어야 되고,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라도 해놨으니까 버텼는데, 제 여기 가게 옆에 그 오시는 여자분인데 퇴근하고 오시다가 길가에 새끼 고양이가 죽은 듯 걱정이 있어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다쳐가지고 그거를 자기 차에 넣어놨는데, 그 짙은 브라운 계열 풀옵션 차였거든요. 그 TM이가 차 시트를 막 새끼 고양이가 끌고가 차 안에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용하는 차를 결국은 동물을 태우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런 먼지 쌓임이, 이게 왜 이런 먼지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 순악질 매트, 그 사람이 밟아서, 그리고 자, 순악질 매트 빼볼까요? 세차 관리 안 하는 특징들 제가 설명 딱 해줄게요. 자, 보이시죠? 작년 이맘때 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또 산타페 10년 된 차 보니까 또 이런 형식으로 있더라고. 이걸 이제 떼야 된다는 의식을 다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죠.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밑에 보호 테이프가 10년 동안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런 게 길가에 아줌마한테 세차를 맡기면 뭘 하겠습니까? 개까지 태우고, 말 그대로 차가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자, 이런데 그냥 막 편하려고 마그네틱 붙였다가 스티커 다 앉아가지고, 자, 한번 볼까요? 개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콘솔 박스도 밟고 다니고, 이 안에 이제 결국은 개 발바닥에서 나온 먼지입니다. 개 발바닥 땀 나도록 산책시키고, 발바닥에 흙모래 있는 그대로 차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중고차 매매상이나 딜러들한테 연결시키고 하면 걔들은 그냥 이 사람이 미안해 하는 걸 악용해가지고, 아예 악용을 해가지고, 뭐, 지 아니면 딴 데 가도 똑같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을 할 거고, 뭐, 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직거래에서 7년 동안 올란도 같은 경우 사실은 5D 매트에 코일 매트가 올려진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년 동안 코일 매트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서 흙모래가 나오거든요. 제가 작업용으로 그 하단에다가 덮어놨는데, 자, 이쪽은 뒷좌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비게이션 친구 썬팅 가게에 한번 물어봐야 됐어요. 싼 마이라도 이거 썬팅을 바꿀 수 있나. 그런데 썬팅 작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거 판넬 도화트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산타페가 이 부분이 만약에 따로 돼가지고 나오는 부품이라면 교체를 하면 좋겠는데, 앞좌석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내일 저 가까이 있는 저 현대 부품 대리점에 차량 넘버하고 저 제조본하고 넣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중고차를 카젠다 사장이 거의 뭐 한 달에 몇 대 단위로 사. 그때는 다 이게 지금 불법이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야매로 어떻게 해서 다 뜯어서 만들어 가지고 부산 일보에 내놓으면 차를 보러 와서 바로바로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런 일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비 손놓은 지도 뭐 오래됐고, 물론 이제 응용해서 풀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근데 뭐 이걸 만약에 제가 매입해서 할 것 같으면 다 뜯어가 버려야지. 새로 싹 바꿔야지. 자, 뒷좌석 볼까요? 지금은 애완동물을 차에 태울 때 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액세서리들 많이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뭐 이 차 보면 이런 거라도 씌워 놔 가지고 일단은 뭐 스크래치나 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닝이 좀 빡셀지라도 일을 이렇게 해서 차를 다시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고, 아까도 앞에 거 뜯었거든요. 이렇게 뜯어내고, 말 그대로 수납질 매트, 수납질 매트, 수납질 매트, 이거는 뭐 공짜로 주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코일 매트를 주문해 놨어요. 지금 쿠팡에 보면 코일 매트 추천을 드릴게요. 엊그제도 SM5 저 차를 SM5 이야기를 하면서 매트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 기존에 작게 나온 매트지만 머리를 쓰는 코일 매트 회사는 그 차의 어떤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아, 이거를 확장형 넓게 큰 타입으로 해서 매트가, 카페트가 오염 안 되게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문한 매트들 중에 가온 매트라고 있어요. 지금 가온 매트는 그 당일 배송이나 당일 뭐 그 다음날 도착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 업무를 보통 오늘 주문하면 그 택배 주문 뭐 특이상 그 정보란에 그쪽에 차종별로 나와 있는 저는 H65 2014년식 DM 그래가지고 색상 그레이하고 뭐 확장형, 그러니까 앞에 두 개 뒤에 이렇게, 이게 확장형이죠. 기존에 분리대가 5개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그게 필요하거나 만약에 베이비 저 카시트를 실었을 때 카시트 스포터가 여기 내려왔을 때 이렇게 확장형 빼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5개짜리,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뭐 뜯을 겁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깔아놨는데 뭐 깔아놓으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차는 뭐 농촌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느낌. 그 뒤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5인승의 보조 7인승 시트가 이렇게 있죠. 아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고, 그제 제가 구미의 GP카케 그 대표님이 작업하시는 거 봤는데, 그 농촌에서 운행한 차들 펠리세이드부터 이게 뭐 뜯어보니까 먼지 구덩이가 난리가 돼가지고 차량 사용감이나 이런 게 흙먼지가 박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20년 된 차처럼, 몇 년 안 된 차인데, 저도 약간 오랜만에 이런 형태의 차를 받아봅니다. 하고 나면 비포가 애프터는 정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이런 차 만약에 개인이 사실 거면 사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행 키로 수가 2014년식인데 72,525km인가? 그리고 1인이 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타이어도 이거 새 걸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네요. 트레이드 깊죠?
타이어 트레이들은 항상 장마 때 이 깊이를 보세요. 이게 물이 들어가서 스탠딩 웨이브,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 이 골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조석 멋지죠? 썬팅, 스크래치. 이거는 그냥 뭐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작전을 다시 세워봐야 되겠네. 내일 모레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요즘 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다시 그나마 가게 안에 리프트를 넣어가지고 어차피 정비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3급 정비업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비친 거 리프트 하나 넣고 기존에 뭐 사용하는 공구 좀 넣고 크게 무리한 정비 안 하고 뭐 연결해서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뭐 제가 했던 일이고. 자, 보세요. 이 시트를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 태우고 이게 바로 앉혔던 먼지가 어디로 있는지 보세요. 자, 보입니까? 자, 이걸 알겠냐 이거지. 이거 타던 사람이 차는 팔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알겠냐 이거죠. 고통을. 일한 만큼 버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리 안 될 때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사는 게. 자, 이 차는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대시보드는 대시보드 커버 같은 거 덮어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중고차 사실 때 뭐 이런 부분 감안하고 보통 사시잖아요. 그러면 대시보드 커버 뭐 2만 얼마짜리나 하나 싹 덮어 놓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대시보드에 뭘 부착하거나 그런 의미는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자, 이쪽 방향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순학길 매트 있고, 자, 그리고 기존에 비닐 다 그대로 있고, 이거 산타페 차종 세차 관리 작업자들이 힘든 코너가 이겁니다.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 일이 좀 많죠. 이 구석의 디테일링 작업도. 이런 것들을 차 만드는 놈들이 설계를 할 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편리성이나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게 뭐 언어가 바뀌는 거 맞겠죠. 자, 천장은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상태는 아닌데 냄새가 나는 차들, 아까도 제가 스파크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토탈로 하는 게 맞다. 그럼 이 차는 지금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차에 맞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찾아서 빨리 팔아야 되거든. 팔아야 돼서 좀 빡센 천장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하는 거는 좀 힘들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빡 해가지고 작업을 좀 바람이 통하는 데서 저 폴딩도 앞으로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에바 클리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렇게 작업 중에 중요한 게 공기 순환이라서 가게 마당으로 빼면 저 골바람들이 세게 불거든요. 그리고 에바 클리닝을 한 다음에 어떤 이런 바닥 클리닝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클리닝 작업을 하고 어차피 건조도 해야 되고 공기 순환도 해야 되지만 개중에 뭐 야간 동안 작업해 놓고 아니면 뭐 습기 때문에 그거 뭐죠? 습기 그걸 뭘 합니까? 습기 제거제? 그걸 뭐라지? 무슨 기계 그거? 우리가 뭐 장마 때 많이 파이는 그 기계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 사무실에도 있는데 그런 거 차 안에 넣어놓고 하면 그 습기 먹잖아요, 그거. 제습기. 그렇죠. 제습기 넣어놓으면 차 안이 뽀송뽀송해집니다. 습기가 있는 것들은. 자, 그런데 최대한 자연바람, 최대한 차 안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들, 송풍구부터 두드려 놓고, 그리고 시동 걸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바람이 나오게 해놓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먼저 해주기도 하고, 제가 토탈 클리닝 중에 진짜 딱 에어컨 냄새가 너무 진짜 양말 걸레 냄새다 하면 에바 클리닝부터 먼저 해버리거든.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시동도 걸어보고 얘가 정확한 팬 이제 순환이 되고 냄새가 좋게 나온 상태로 작업을 하면 차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이게 작업도 힘들고 나중에 이런 냄새나 이런 게 다시 역으로 좀 이상해지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이제 시트는 뜯을 겁니다. 뜯어 놓고 이런 차들 들어오면 뭐 두 명이서 일하면 사실은 빠르고 좋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모든 하드웨어 작업 이런 거 다 하고 그 시트 정도는 제가 초벌 작업 저 먼지 제거하고 기본 스팀 정도로 먼저 1차 때려 놓고 그 나머지 이제 시트 클리닝은 제 아내한테 줍니다. 그 아내가 또 우크라이나 대표 또 이제 뭐 시트 클리닝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저런 걸 잘하고 나머지는 또 맡겨놓고 제가 또 집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완견을 오랫동안 태우는 차를 팔려고 할 때 말 그대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양이를 이제 좋아하고 하지만 고양이를 팔러 다니는 저 와이프 친구 있거든. 그 스파크인데 한번 토탈 클리닝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걔들 공항에서 태우고 오면서 오줌 많이 싸거든. 그리고 BMW X5 그 친구의 친구도 러시아 친구인데 한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고양이가 오줌을 시트 사이에 샀는데 디테일링 샵에 가서 이제 그 시트 쪽에 뭐 좀 제거하고 뭐 이리저리 하는데 금액을 좀 많이 불러서 제가 그러면 거기보다 좀 싸게 줄 테니 오라 해가지고 해준 적도 있습니다. 동물이 이용한 차는 우리 참 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이용하기 힘들고 제가 한 가지 예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를 전셋집이나 달셋집에 키웠더니 집을 뺄 때 그 집 주인이 그 냄새 난다고 전체적인 냄새 소독이나 클리닝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보증금 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결국은 돈이 이제 급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팔 건데 어쩌지인데 이렇게 되면 팔지를 못하고 팔더라도 완전히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직거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딜러들한테 당하거나 헤이 딜러가 있어도 저는 자동차 중고시장은 천지가 개벽되고 뭐 지구가 다시 뭐 생성돼서 다시 생기는 업종이 된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업종에 있는 그 DNA들은 제가 지금 31년 전에 20살 때부터 경험해왔지만 그 카센터에 막 그 일할 때 그 중고매매에서 영감들 오거든요. 다 그럽니다. 저 새끼 또 왔냐고. 그 DNA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꼴짭해지고 얍삽해지고 비열해지고 야비해지는 거야. 왜? 지가 돈을 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지 참 않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차는 얼마나 이 개가천선할지 제가 쎄 빠지게 하여튼 또 한 번 더 워밍업 해가지고 이 차를 통해서 또 다음 봄이 올 때 자꾸 일이 많아지기를 또 학수고도 해봅니다. 자, 다음 영상 준비할 때까지 잘 계십시오. 고맙습니다.